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는지, 또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1M 솔라매스 일 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초기 질량이에요. 초기 질량이 1M 솔라매스일 때 어떻게 별이 진화를 했습니까? 원시별로 탄생을 하고요. 암흑성운에서 원시별이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전주결성 단계를 거치죠. 그리고 주계열성, 그 다음에 적색거성 단계를 거치고요. 헬륨 핵이 온도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맥동변광성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맥동변광을 거치고 나서는 행성상 성운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백색 외성,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태양보다 큰 별이다. 어느 정도 큰 별인가? 지금 이걸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1M 솔라매스라고 했지만 이 단계를 거치는 별들은, 자, 엄밀하게 말하면 어디까지냐면 이 질량이 8M 솔라매스, 즉 태양, M 솔라매스라고 계속 하는 이유는 지금 솔라가 태양이고 매스가 질량이니까 이거 솔라매스고, 이거는 태양 정도 질량이에요. 태양 질량. 그러면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을 경우에 성립을 하는 게 요 단계예요. 요 단계. 만약에 태양보다 질량이 큰 경우, 두 번째 경우는 태양보다 질량이 엄청 큰 경우, 예를 들어서 태양 질량의 8배보다 크고 태양 질량의 25배보다 작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어떤 질량이냐면 질량이 초기 질량이 이 정도일 때. 자, 교과서에서는 중심 질량이 나와 있어요. 중심 질량과 초기 질량은 조금 다른데, 이 중심 질량일 때는 중심 질량이 1.4M 솔라매스일 때, 중심 질량이 이럴 때, 혹은 중심 질량이 1.4 솔라매스 그리고 M 솔라매스일 때, 이거는 중심 질량일 때예요. 중심 핵의 질량, 얘는 초기에 갖고 있는 질량, 다른 질량이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8M 솔라매스 그리고 25M 솔라매스보다 작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냐?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앞에 단계를 다 생략하고요. 어디까지 봤냐면 중심에 탄소와 산소 핵, 그리고 주변에서는 헬륨이 연소하고 있는 헬륨 구각 연소, 그리고 자, 우리 이걸 어떻게 한번 이용해볼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수소가 헬륨으로 연소하는 수소 구각 연소, 이중 구각 연소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그 앞 단계는 무시하고, 그러면 8M 솔라매스일 때는 얘가 헬륨이 고갈돼서 탄소와 중심 핵, 헬륨의 고갈로 탄소와 산소 중심 핵만 남게 된다라고 했어요. 헬륨의 고갈로 탄소와 산소 중심 핵만 남게 된다. 그래서 내부에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멈추게 되죠. 헬륨 핵 융합 반응이 멈추게 되면은 중심에서 온도의 상승이 없어지니까, 온도에 상승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압력이 작아지고 중력이 더 우세해지게 되죠. 중력이 우세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 수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중력 수축. 그래서 중심핵이 중력 수축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8 m솔라메스보다 작을 때는 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질량이 작으니까 질량이 작으면은 이 온도의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요. 질량이 작으면 온도의 상승률이 굉장히 낮다. 온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하는데 초기 질량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 큰 애들이 중력 수축하게 되면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되는 거랑 이만큼 작은 질량이 이만큼으로 중력 수축해서 이만큼이 열 에너지로 되는 거랑 뭐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즉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의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아까 봐왔던 것처럼 엄청 질량이 크기 때문에 얘에 의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고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탄소와 산소 핵을 핵융합할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게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치가 되는 거죠. 엄청 질량이 크니까 얘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이 탄소와 산소 핵 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지 못해서 얘가 계속 중력 수축하면서 그냥 백색외성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거에 고착화되면서. 그렇지만 질량이 클 경우에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탄소와 산소 핵 융합할 수 있는 온도까지 능력치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탄소와 산소 핵 융합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한다.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탄소와 산소 핵 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별의 진화는 패턴이 존재해요. 탄소와 산소 핵 융합이 또 일어날 것이고 다른 무거운 원소가 다시 생성되죠. 그리고 이 재료 물질, 이 탄소와 산소가 재료가 없어지면 다시 얘는 중력 수축하게 되고 주변에 열을 전달하면서 껍질층이 다시 연소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중심이 철까지 합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중심이 철, 가장 무거운 원소인 철까지 합성되고 주변에는 뭐 실리카층, 그 다음에 뭐 산소 네온층 이런 식으로 양파 껍질처럼 엄청나게 많이 분화되는, 다시 그려볼게요. 엄청나게 많이 분화되는 그런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심에는 철, 그리고 뭐 실리카층, 산소 네온층, 그리고 탄소와 산소층, 다시 탄소와 산소층, 그리고 헬륨, 수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분화가 되는 거죠. 지금 그림이 이상한데 다시 이런 식으로 제대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중심은 뭐 철핵이 되고 실리카층이 있고요. 그리고 산소와 네온, 마그네슘이 실리카로 분화하고 실리카가 철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탄소와 산소가 산소 네온으로 바뀌고 마그네슘, 헬륨이 탄소와 산소로 바뀌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이런 반복 과정에 의해서 마치 양파 껍질처럼 많은 구각을 형성하게 돼요. 중심에는 철핵이고 주변은 엄청 많은 구각들,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각들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수소를 빠르게 소진하여 주결 단계에 머무는 시간은 짧고요. 또 중심핵에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상보다 훨씬 큰 뭐가 돼요? 초거성이 되는 거죠. 반지름 엄청 크죠. 아까 적색 거성보다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이건 초거성이 되는 거예요. 초거성이 발생할 수 있다. 적색 거성이 아닌 초거성이 된다.
자, 우리 학습지 4쪽을 한번 보면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중심부에서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에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등이 생성되고, 정말 중요한 게 어디까지 생성될 수 있다? 철까지 생성하게 된다. 철핵까지 생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여러 겹의 양파 껍질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써보면은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또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양파 껍질 구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의 질량에 따라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핵융합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핵융합 반응이 계속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초거성이 형성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다시 이 실리카가 철을 만들고, 그럼 실리카의 재료물질이 없어진 거죠. 재료물질이 없어지면 중심의 철은 수소핵 융합 반응이 없기 때문에 중력과 압력 중에 누가 더 우세해요? 당연히 중력이 더 우세해지게 되죠. 그래서 중력이 우세해지면서 이 철핵이 중력 수축하게 돼요. 다시 중력 수축. 반복이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은, 철핵이 중력 수축하면은 다른 원소처럼 중력 수축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그 온도가 높아지면서 핵융합을 일으킬 수 온도가 일어나면 다시 핵융합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철은 결합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야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야 철이 반응한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러니까 철이라는 거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의 입력을 요구되고 철액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철액을. 그렇기 때문에 이 철이 계속적으로 중력 수축하게 되면서 불안정해지죠. 불안정해지게 되면서 철핵이 붕괴하게 돼요. 철핵의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엄청난 붕괴를 한다. 나중에 배우지만 이거는 철핵의 광분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중력 붕괴가 일어나게 돼요. 중력 붕괴. 이렇게 얘가 중력 붕괴가 일어나면은 밀도가 엄청 높은 상태로 이루어지게 되고, 밀도가 엄청 높고 주변에 실리카층과 얘가 엄청 붕괴되면서 주변에 진공이 형성이 되게 돼요. 진공.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물질들이, 여기가 진공이니까 여기를 채우려고 급속도로 빨리 떨어지게 되겠죠. 빨리 자유낙하를 하게 되고, 자유낙하하게 되면서 떨어지게 되면서 어떠한 반동을 형성하게 돼요. 이 반동이 아직 핵융합이 되고 있는 수소와 헬륨이 아직 이런 양파 껍질 핵융합이 되고 있는 애들한테 이 반동이 엄청난 충격파를 주게 되면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철핵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철핵은 주변에서 열의 흡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철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요. 중력 붕괴가 일어나게 되죠. 철핵의 중력 붕괴가 일어난다. 그러면 철핵 중력 붕괴에 의해서 실리카층과 철 사이에 진공층이 형성되고, 이런 물질들이 철핵 사이로 자유낙하하면서 떨어지면서 엄청난 반동으로 충격파가 유발되는데, 이는 곧 초신성 폭발 에너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고, 블랙홀 혹은 중성자별로 죽게 되는데, 자,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어느 정도일 때냐면 8M 솔라메스보다 크고
25M 솔라메스보다 작을 땐 중성자 별이고 블랙홀은 25M 솔라메스보다 클 때 블랙홀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질량이 8M 솔라메스보다 작을 경우 두 번째, 질량이 8M 솔라메스보다 크고 25M 솔라메스보다 작을 경우 세 번째, 질량이 25 솔라메스보다 클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얘는 최종적으로 뭘로 계속 쓰죠? 원시별, 전 주계열성,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적색거성. 맥동한다 있죠. 헬륨 핵이 불안정해서 맥동명광성. 자, 맥동하고 나서 행성처럼 보이는 성운, 행성상 성운. 그리고 백색외성. 최종을 맞이하는 거는 백색외성. 우리 태양이 진화해서 죽으면 이 백색외성으로 죽게 돼요. 8M 솔라메스, 25M 솔라메스일 경우에는 원시별, 그 다음에 전 주계열성, 그리고 주계열성, 반지름이 엄청 큰 초거성, 그리고 초거성 다음에 철핵이 중력 붕괴에 의해서 초신성 폭발이 나타나게 돼요. 초신성 폭발. 그리고 25M 솔라메스보다 작을 경우는 중성자 별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중성자 별로 최후를 맞이한다. 반면에 25M 솔라메스보다 클 경우는 원시별, 전 주계열성, 초거성, 그리고 중력 붕괴에 의해서 중심에게 중력 붕괴에 의해서 초신성 폭발, 블랙홀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초기 질량이고요. 중심 질량으로 따질 때는 중심 질량이 1.4 태양 질량보다 작을 경우, 중심 질량이 1.4 태양 질량보다 크고 3 태양 질량보다 작을 경우, 이거는 중심 질량이 태양 질량보다 3배일 경우에는 블랙홀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지 4쪽을 보면은 중심액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 이상인 별은 중심액의 중력이 매우 커서 빠른 속도로 수축하다가 불안정해지면 폭발이 일어나 뭐가 일어난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 자,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무거운 원소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고 중심에서는 중성자로 이루어진 밀도가 큰 중성자 별이 남는다. 자, 4쪽 보면은 4쪽 마지막 중심액의 질량이 약 3배 이상인 별은 초신성 폭발 후 표면 중력이 너무 커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 된다 라는 거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별의 진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지구과학 2에 있던 내용이고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포인트만 잡으면 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험 범위인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별의 에너지원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부 구조가 어떨까? 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 키워드는 원시별의 에너지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 무엇일까? 세 번째, 거성과 백색외성의 에너지원은 무엇이고 이에 따라서 별의 내부 구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원시별의 에너지원. 자, 질량을 가진 성운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똑같이 그냥 앞에 내용이랑 중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만큼의 별이 중력 수축을 한다. 즉 R만큼 있다가 R만큼 있다가 R0라고 할게요. R0만큼 있다가 R만큼 감소됐다. 델타 R만큼. 자, 그러면 이 델타 R만큼 초기 성운의 반지름이 R0였는데 중력 수축에 의해서 별의 반지름이 R이 되었다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복사 에너지로 전환된 에너지 양 델타 E, 그러니까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자, 위치 에너지 감소로 운동 에너지와 복사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복사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 운동 에너지가 곧 열 에너지로 쓸 수 있고요. 이 복사 에너지는 별빛으로 방출이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원시별은 중력 수축하는 에너지가 에너지원이다. 중력 수축 에너지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별의 내부가 뜨거워지는 열 에너지로 작용하고 복사 에너지는 별이 밝게 빛나는 별빛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학습지 1쪽을 보면은 온도가 어떨 때 계속 강조하는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성운이 중력 수축할 때 기체 입자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감소한 만큼의 에너지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여 성운 내부 온도가 증가한다. 중력 수축으로 생기는 에너지를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한다. 수축 에너지.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쪽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2쪽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쪽 주계열의 에너지원.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학습지 2쪽을 보면은 주계열의 에너지원.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주계열의 에너지원이라고 했었죠. 수소 핵 융합 반응. 그냥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4개의 수소를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변하는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변하면서 질량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때 질량 손실에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거를 무슨 원리? 질량, 에너지, 알겠습니다. 등가 원리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은 저번 시간에 풀었었죠.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 매초 400만 톤의 질량 결손이 생기는데 이때 태양이 방출한 에너지는 몇 줄인가? 지난 시간 풀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은 가장 키워드는 4개의 수소핵이 하나의 헬륨핵으로 변하는 게 주계열의 에너지원이에요.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변하는 반응이다. 자, 여기의 과정에는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양성자와 양성자 연쇄 반응, 이거를 우리 PP 연쇄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양성자 그리고 양성자가 부딪혀서 핵이 부딪히면서 연쇄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의 헬륨으로 만드는 이러한 유형이 있어요. 이거를 PP 연쇄 반응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반면에 두 번째로는 탄소와 산소 그리고 질소,
순환 반응에 의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이러한 수소핵 융합 반응의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핵 융합의 종류. 순환 반응. 그래서 이거를 탄소, 질소, 산소라 해서 CNO 순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CNO 순환 반응. 자, 우리가 학습지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가져오면 좋겠지만 그림을 다 같이 한번 보면은 수소 원자 핵 하나가 수소 원자 핵 그리고 수소 원자 핵이 부딪히게 되면서 중성 미자를 내고 또 전자를 방출하면서 두 개의 수소핵이 되죠. 하나의 수소가 있고요. 다시 또 부딪혀서 감마선을 내고 세 개의 헬륨이 이런 식으로 되죠. 양성자가 계속 연쇄적으로 반응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 개의 헬륨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얘네가 다시 부딪히게 되면서 나머지 핵이 손실되고 두 개의 수소핵이 나면서 네 개의 헬륨, 원자핵이 4개인 헬륨이 된다. 즉 양성자와 연선자가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양성자 연쇄 반응, PP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거의 키워드는 원자핵이 차례로 반응해서 탄소, 질소, 산소 반응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탄소와 질소, 산소가 무슨 역할을 한다? 거죠? 촉매 역할을 한다. 촉매 역할을 해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일어난다. 그래서 그림을 토대로 이해를 해보면 질소 그리고 산소. 자, 여기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요. 질소와 산소. 그리고 뭐 수소와 헬륨, 수소가 부딪히는 걸 도와주죠. 다시 탄소가 나오고 질소가 있고 질소, 산소 이런 식으로 질소와 산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다시 나오게 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의 헬륨이 4개의 헬륨이 하나의 수소가 4개의 헬륨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촉매 역할을 하면서 도와준다라는 걸 그림을 토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있고요. 자, 3쪽으로 넘어가서 정말 중요한 그래프예요. 3쪽 그래프 다시 그려보면은 Y축 그리고 X축. 자, Y축을 우리는 뭐라고 줄 거냐면 에너지 생성률, 에너지가 생성되는 그 율이 얼마만큼인가.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 생성률. X축을 온도라고 놓을게요. 온도 10에 몇 제곱으로 놓을 거냐면 10에 우선은 이런 식으로 10의 7제곱으로 놓을게요. 10의 7제곱의 온도이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두 가지 그래프 우선은 이런 식으로 높은 온도에서 생성되는 그래프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생성되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아까 CNO 순환 반응이랑 PP 순환 반응을 간단히 배웠는데 이제 PP 연쇄 반응 그리고 CNO 순환 반응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PP 연쇄 반응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온도가 별의 중심 온도가 약 2000만 켈빈 이하일 때, 즉 정확하게 말하면 1800만 켈빈이에요. 근데 지금 학습지에 2000만 켈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중심 온도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을 때 1800만 켈빈 이하일 때 우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것만 나타난다라는 게 아니라 우세하게 나타난다. 둘 다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반응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중심 온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질량 측면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는 태양 질량의 2배이다 아니면 2배 미만 이상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5배 이상, 1.5배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오차 범위니까 이거는 신경을 여러분들이 안 써도 되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태양 질량의 약 1.5배, 즉 이 긴 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1.5M 솔라메스 이하일 때, 이 정도의 질량일 때, 즉 주계열 하단부일 때 PP 연쇄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즉 이거를 주계열 하단부라고 해요. 주계열 아래에 있는, 즉 질량이 작으니까 주계열 하단부. 즉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고요. 질량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PP 연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CNO 순환 반응은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로 작용하는 반응으로 여기서는 온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질량 측면에서 봤을 때 별의 중심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일 때 우세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때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자, 질량 측면에서 볼 때는 태양 질량의 1.5배보다 클 때, 즉 1.5M 솔라메스보다 클 경우, 주계열 상단부일 경우, 즉 온도와 질량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은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근거해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A 그래프 그리고 B 그래프 중에 여기는 온도라고 했고 여기를 기준점이 되는 걸 1800만 켈빈이라고 놓을게요. 1800만 켈빈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중에서 1800만 켈빈 이하일 때 우세한 반응, 얘가 더 우세하죠. 에너지 생성률이 더 높잖아요. 그쵸? 여기에 봤을 때 같은 온도일 때 에너지 생성률이 높은 우세한 반응. 그러면 이 A는 어떤 반응일까요? 온도가 낮을 때 우세한 거. 그러니까 A는 PP 연쇄 반응이죠. 그쵸? 그리고 온도가 어떨 때? 높을 때 우세한 반응. 얘보다 얘가 더 우세하잖아요. 온도가 높을 때 더 우세한 반응은 얘는 CNO 순환 반응이다. 즉 A는 PP 연쇄 반응이고 B는 CNO 순환 반응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P 연쇄 반응과 CNO 순환 반응에 따라서 별의 내부 구조도 달라지게 돼요. 별의 내부 구조가 달라지는 것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1.5M 솔라메스 이상, 즉 뭐 2배 이상일 때 아니 이하일 때 먼저 볼까요? 이하일 때 1.5M 솔라메스 이상일 때 다시 쓰면은 중심에서 PP 연쇄 반응이 우세하죠. 자, 이거는 중심에서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합니다. 그렇죠. 이상 질량이 클 때, 질량이 작을 때, 이거 주계열 하단부라고 해요. 주계열 하단부. 자, 이거는 주계열 상단부. 라고 할 때 내부 구조를 한번 볼 거예요. 얘와 얘의 내부 구조. 내부 구조를 보면은 주계열 중심에서 지금 질량이 1.5M 솔라메스보다 이하일 때 PP 연쇄 반응이 우세했고 이 우세한 반응에 의해서 이 PP 연쇄 반응은 골고루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중심에서 에너지가 골고루 전달된다. 자, 이 CNO 순환 반응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반응이에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중심에 에너지가 몰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여기는 에너지가 골고루 지금 PP 연쇄 반응에 의해서 골고루 전달되고 여기는 중심에 에너지가 몰리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 있죠. 고체 상태일 때 전도, 유체 상태일 때 대류, 그 다음에 진공 상태일 때 복사. 그런데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는 지금 유체 상태일 때 방법에서는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퍼올릴 수 있겠죠. 끓으면서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덜 효율적인 건 복사겠죠. 얘가 에너지 전달에 효율적이다. 그러면 중심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몰리게 되면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중심의 내부 구조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다시 중심에 에너지가 엄청 몰리게 되면은 중심에서 에너지의 집중,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